자, 지금 그 정경심 교수 또 관련한 재판에서요. 저는 다 지금 쉴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오늘 재판에서, 목요일 재판에서 그거거든요. 왜 그 PC에서 표창장 파일이 나와?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는 이 변호인 측도 제대로 답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IT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곽동수 전 사이버대학교 교수님. 네. 컴퓨터를 쓰다 보면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하게 되면 그게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임시로 남겨두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자주 쓰는 거 한 군데 몰아두듯이 여러분이 구글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그 로고 같은 게 컴퓨터 내에 남아있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이메일을 받거나 하게 되면 여러분들 첨부 파일로 들어왔던 첨부가 아니더라도 그 밑에 서명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게 있는데 표창장에 대해서 이 컴퓨터를 오로지 지문이나 무슨 얼굴 인식으로 정경심 교수만 썼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그걸 열어봐거나 집어넣었으면 충분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컴퓨터 자체가 제출된 과정도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누가 하나 집어넣어서 슬쩍 집어넣어도 포렌식을 하던 뭘 하던 집어넣게 되면 데이터는 얼마든지 끼워넣을 수 있어서 정경심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죠. 나도 모르겠다. 누가 집어넣은 건지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랬더니 재판부가 그렇게 얘기했죠. 가능성 말고 네 기억을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빼박 증거라고 할 수는 없는데 들어간 과정에 대해서는 100가지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정 교수가 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도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거는 이건 디지털 증거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배제해야 되는 쪽이고요. 그러니까 내 지금 휴대폰에도 아마 모르긴 해도 내가 모르는 파일 겁나게 임시 파일로 들어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야동 같은 거 보셨던 분들이 어. 서둘러 뜬 게 본 게 아닌데 네. 뭔가 잘못 눌러서 확 떴어요. 아이고 놀래라 창을 닫았어요. 네. 그러고 나면 거기서 나왔던 그 순간 못 보고 지나갔던 썸네일 같은 것들 그림들이 수백 장 PC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누군가가 봐서 이거 봤지? 이게 왜 남아있어? 아니 그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표창장 위조 사건을 다루려다 보니까 그 컴퓨터에 표창장 파일이 있었기 때문에 범인인 것처럼 가지만 사실은 표창장 위조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 컴퓨터에 그게 나오는 게 더 웃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발견된 것은 표창장의 하단부가 캡처되어 있는 파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인만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표창장 하단부만 임시 파일 형태로 들어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끼워넣었다. 그럼요. 누군가가 이제 캡처를 받아서 이 얘기는 성수영이 하고 있습니다. 집어넣은 것이죠. 그거는 뭐 지금 뭐 저한테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 검찰이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가 마치 퍼뜨리는 것처럼 몰아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런 게 그냥 아니고 내비둬도 모르려고 하고 있어. 그렇게.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가 무슨 필요에 의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어떤 그게 그거예요. 딱 캡처한 것을 그림판으로 이렇게 잘랐어. 포토샵도 그렇게 포토샵으로 하면 그렇게 유치하게 안 해. 그냥 그림판 정도. 기본으로 들어가는 그림판으로 그냥 이렇게 쭉 끌고 내려서 자른 거야. 그거는 그림판 갖고 애들이 그냥 우리 8살짜리 의열이가 우리 아들이 요즘 이제 동물의 숲이라고 하는 게임에 빠져 있는데 동물의 숲 게임에 보면은 마이 디자인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그림판 아주 조악한 형태의 그림판을 그대로 구현해놓은 장면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림 이것저것 그려. 그럼 그림 이것저것 그리듯이 누군가가 진짜 어린애가 그냥 쭉 이렇게 긁어다가 그만큼만 남겨놓고 잘못 조작을 해도 돼. 그리고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전체가 캡처가 되는 중에 캡처가 캡처가 스톱돼가지고 거기까지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갈 때 거기까지만 딱 이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성수영이 업무용으로 성수대로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컴퓨터에는 성수영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성수영만 만진 건 아니죠. 저는 거의 안 만졌어요. 본인은 잘 몰라요. 근데 나는 뭐가 깔려있는지도 잘 몰라. 근데 가장 큰 건 저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 특히 많이 만졌어. 이 제가 사람이. 셋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졌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만약에 몇 년 지나고 누가 압수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가 없다면 누군가가 압수한 과정 자체가 사실 저는 증거 오염이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다 뭐 심어놓은 거야 지금? 휴게실에 있던 거죠. 그 컴퓨터가. 맞습니다. 근데 그 컴퓨터의 원래 주인은 정경심 교수였던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왜 상장 파일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게 들어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그것도 원래 앞서 목록에도 없던 거 컴퓨터였다면서. 이미 제출식으로 제출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컴퓨터는 정경심 교수에게 PC가 제공되지 않았을 때 가져와서 업무용으로 사무실에서 좀 쓰다가 PC가 제공되니
이것을 가져가고 뭐 이러기 그러니까 여기다 싸. 강사 휴게실에서 공용으로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공용으로 쓰다가 이게 너무 낡아. 어. 그래서 강사 휴게실에서 사용하기가 좀 어렵게 된. 왜냐하면 이걸 처음에 딱 너무 켰을 느리고, 때요. 켰을 때 그냥 딱 떴다가 꺼져버렸어. 파워가 꺼져버렸어. 그 정도로 고장이 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어렵게 파워를 다시 살려가지고 그거를 열어서 안에 왜냐면은 조국 파일을 봤으니까 조국 이렇게 써 있는 그 네모난 그걸 봤으니까 그거를 빨리 살려야 되거든. 얘네들은 어떻게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파워를 갖다가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살려가지고 그걸 갖다 받아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들어갔고 언제 들어갔고 누가 사용했고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그런 건 알 수 있죠. 이제 로그 기록들이 다 있으니까 어느 시점에 그게 생성됐는지는 알 수 있어.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로그라는 걸 보안 컴퓨터에서는 확실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 근데 PC에서는 뭔지 알겠다. 저 같은 사람은 얼마든지 명령을 집어넣으면 이 파일의 날짜를 몇 년 걸로 갖다 집어넣어서 해. 아, 물론 그런 라고 것도 쫙 있어. 만들 수도 있고 그건 흔적이 남지도 않습니다. 네. 디지털 포렌식에서 뭔가 결정되고 발견되게끔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제가 컴퓨터를 만진 게 85년부터죠. 그래서 지금까지 83년부터 만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 컴퓨터에 뭐가 들어있는지 저도 잘 사실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 쓰시다 보면 분명히 내가 여기서 만들었는데 어딘지 몰라서 찾기도 해요. 누군가가 USB를 집어넣기도 하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잔상이 남는 게 예컨대 이건 추정이에요. 조교가 뭔가 집어넣으면서 USB에다가 자기가 상장 파일을 만들던 뭐라던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쓰는 것들 출력하는 걸 집어넣다 한번 뺐다 끼게 되면 그걸 열어놓으면 썸네일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뭔가 필요할 것 같거나 혹은 그럴 리는 없지만 대한민국 검찰에서 눈에 잘 띄게 이렇게 보통 남편 이름 그렇게 잘 안 쓰지 않아요? 컴퓨터에서 남편이라고 쓰거나 뭐 다른 걸로 쓴 그 파일도 그렇게 눈에 잘 띄게 캡처해서 뭔가 더 있었던 한 조각처럼 남기는 게 누가 봐도 너무 완벽한 증거처럼 나와 있는데 이 증거가 획득된 과정도 옳지 않고 그리고 지금 나와서 쓰고 있는 것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신뢰감이 안 그럼 가요. 여기서 궁금증이요. 그러니까 검찰은 사실은 조국 장관의 가족이 유죄인 걸 입증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성이 확실한 사람들이야. 정경심 교수가 그 컴퓨터를 휴게실에 갖다 놓기 전에 개인적으로 자기가 쓰던 컴퓨터에 이미 그 당시에 상장을 위조했다는 증거로 그걸 지금 재판부에 내민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역으로 얘기해도 돼요. 그걸 내가 집어넣었다는 증거는 있냐고 내 컴퓨터라고 하지만 누가 만졌을지는 모르는 건데 그리고 학교에 있는 컴퓨터가 암호가 제대로 걸려 성수형도 알잖아요. 학교에 있는 컴퓨터가 암호가 제대로 있는 컴퓨터들이 있어요. 보안이나 뭐나 거의 있지만 없어요. 컴퓨터 키보드 앞에 큰 글자로 보통 붙여두죠. 이거 쓸지 모르니까 암호 뭐뭐뭐 아니 하라고. 그러니까 이건 역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정경심 교수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표창장을 위조할 이유가 없었다니까요. 그 당시 최상희 총장한테 하나 달라고 하면 끝나는 문제였잖아. 조교시켜서 해도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 그리고 그 능력이 있다고 본인이 보지 그걸- 않아요. HWP 그 뭐야 워드 정도 하는 수준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검찰이 집어넣었을 가능성은 없어요? 가능성이 있다니까. 가능성은 다 열려 있어요. 누가 집어넣었을지 모르고 네. 검찰이 발견했을 때는 있는데 정 교수가 만들진 않고 그 과정에서 이게요 확실하게 증거로서 본인이 제출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집어넣어서 같이 이미 제출식으로 받은 건 사실 증거 목록에서 빠져야 되는 쪽인데 지금은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든 설명해 보세요라고 재판부가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얘기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요. 정경심 교수나 변호인 측이 글쎄요 그게 왜 거기 컴퓨터에 들어가 있죠 하는 게 정답일 수 있다고. 내 말에 의미는. 그럼요. 저는 제 컴퓨터를 저만 쓰는데도 제가 모르는 파일들이 이게 왜 있지? 라는 것들도 있어요. 그게 제가 뭘 다른 걸 만져서가 아니라 파일을 주고받는 일이 워낙 많고 요즘 공유가 기본으로 돼 있는데 학교 컴퓨터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를 통한 공유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가면 쓰는 것들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경심 교수 등 재판을 할 때 보면 계속 검찰이 헛발질이거든요. 알고 보면 다 쉴드가 되는 것들인데 지금 왜 정경심 교수가 쓰던 휴게실에 있던 그 PC에서 표창장 파일이 나왔냐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근데 저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파일로 조작을 하거나 위조를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애초에 중요한 사항이 아닌데 그거를 몰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심을 수도 봐야죠. 있어요. 그리고 검찰이 이게 정말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게 형사소송은
검찰에 이거 있는데 뭐 CCTV를 통해 보거나 혹은 컴퓨터 로그 기록을 통해서 정경심 교수가 사용하던 시간대에 이 파일이 심어져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럼요. 이거 그냥- 원래 그렇게 하게 되면 민사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해요. 근데 형사는 검찰이 그걸 입증해야 돼요. 근데 당연하죠. 못 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재판부가 맞짱 떠가지고 일단 설명은 해보세요라고 나가는 거죠. 자, 그냥 지금 현재 그 IT 전문가의 견해로 우리가 확실하게 재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컴퓨터에 이 파일이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 이 파일이 들어와 있는 것은 누구든지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다 숨길 수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 전문가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 파일을 통해서 위조가 불가능하다. 이 파일을 HWP에 얻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HWP 안에서 이 파일이 톡 튀어나오게 인쇄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잘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HWP라는 게 굉장히 웃기거든요. 이건 그림 파일이 아니잖아요. 워드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밑에는 인쇄를 안 해. 색깔을 안 입혀. 아무리 칼라 색깔로 집어넣는다고 해도 뭔 말인지 밑에는 알겠다. 칼라가 들어가질 않는다고. 근데 이건 그림 파일이야. 그림 파일은 전부 다 칼라를 입힌다고. 얘가 맞아요. 슉 입혀요. 흰색 흰색 안 자체도 보여. 흰색을 막 입혀 얘가. 색깔을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공교롭게도 그 아래 한글을 만든 회사에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까? 좀 쫓겨나셨죠 거기서? 쫓겨난 건 아니고요. 하기 전에 나왔죠. 어쨌든. 예. 그 아래 한글을 만들고 집어넣고 뭐하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그걸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쓸 거라고 생각하고 만든 틀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럼요. 위조를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능력 있게 뛰어날 실력으로 예를 들면 저보고도 누가 그걸 상장을 만들려고 하게 되면 잠깐 고민하게 되죠. 그냥 인터넷에서 상장 틀을 아무거나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일 빨라요. 그럼요. 그게 학교 양식에서 상장이 제일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주변에 금박이 입혀 있어요. 그럼요. 그중에는 요즘 어디든 문구점에 가면 살 수가 있습니다. 한 100장 단위로 팔아서 그렇지. 거기에 인쇄만 하면 그만이에요. 여보세요. 금박은 그 학교 게 아니면 안 돼요. 그 학교 로고가 들어가 있었는데 어디서 문방구에서 삽니까? 그러니까 그걸 참나, 해서 진짜. 옆에 테두리에 금박은 돼도 예. 다른 거에 집어넣어서 지금 했다가 거기는 그 학교 직인이 이렇게 이런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금박이에요. 그거는 아빈식으로 들어가 있죠. 예, 아빈식으로.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가 그래서 계속 초기부터 얘기했지만 이걸 위조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종이 자체를 누군가가 줘야 된다 이거는 거기서. 여기서 잠깐 예.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때 예. 박지원 의원이 예. 핸드폰으로 보여주던 그 표창장 예. 이거는 어디가 있을까요? 난 이게 제일 도대체 난 진짜 미스테리야. 그게 궁금해. 그치? 예.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재판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결정적 증거로 제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없대잖아 지금. 그럼 박지원은 그걸 어떻게 갖고 있어? 그 원래 정치구단은 그렇게 능구랭이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표창장이 어떤 자료에 같이 묶여져 가지고 제출되거나 했었을 때 찍은 그냥 그 사진으로 찍은 그 본이 돌아다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조를 해서 집어넣는다고 할 때 처음에는 스캔을 떠서 했다고 했던 게 검찰 주장이었고 그리고 그걸 갖다 포토샵을 통해서 했었는지 뭐였는지 검찰이 시기와 방법 모든 게 다 다르게 돼 있고 그 작성했던 사람까지도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쵸, 정경심 그쵸. 교수랑 딸이 함께 만들었다는 기소석장이 얘기잖아요. 기소가 2개 된 거잖아요. 지금. 완전히 다른 거 2장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끌고 가는데 지금은 재판부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쪽이 그거 자체가 당락 여부와 상관없다라는 건 나중에 치고 그게 왜 거기 들어 있었는데 라고 얘기하게 되면 성수형한테 누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지금 팟캐스트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직접 PC 놓고 앉았고 곽동수 같은 사람은 폰 갖고 하고 있는데 당신은 컴퓨터니까 컴퓨터 더 잘 알지 않냐. 근데 왜 이런 게 들어있냐 물어보면 성수형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몰라요. 왜 나는 컴퓨터 들어있는지. 모르는데요.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1년 넘게 했으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1년 넘게 촬영 감독이 다 해준 건데 좀 생뚱맞은 이야기인데요. 나는 그 표창장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국 장관하고 박지원 의원하고 엄청 친한 사이예요. 각별한 사이라고. 같은 민주당에 있거나 이럴 때 굉장히 각별한 사이인데 청문회 할 때 이 사진을 보여주고요. 이거 맞죠라고 얘기할 때 조국 장관은 거의 망설이지 않고 대답을 해요. 네. 말하자면 조국 장관 그 청문회 준비라고 하는 건 청문회 위원들이 뭐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려고 이렇게 그 요청을 하잖아요.
장관 쪽에다가 네. 뭘 달라 요청을 하잖아. 그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을 난 높게 봐요. 다만 박지원 의원한테는 특별히 그걸 맡겼을 가능성이 난 있다고 보는 거죠. 아무튼 지금 이제 예. 방송인으로 바뀌셔서 제야에서 이제 고수로 활동하시게 되면 언제쯤 활약을 하실 수도 있겠죠. 또 연락 한번 해봐야겠다. 자, 표창장 하나.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재판들은 보면요. 뇌피셜이 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뇌피셜을 좀 빼고 대략적으로 보면 이거는 정경심 뭐 지금에서 공소기각은 좀 그렇고 이미 재판 중이고 막 나갔는데 사실은 공소기각에 벌써 있었어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끝까지 간다고 해도 무죄 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그럼요. 거의 상황에 100% 문제죠. 이런 것들 이제 이것도 이제 일종의 기레기들의 모습 같은 건데 아주 단편적이고 미시적인 것만 보여주면서 이게 또 뭔가 있구나를 보이려고 하는 스킬 때문에 한번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정경심 교수가 지금은 안 쓰고 있었던 휴게실에 있었던 PC에 표창장 파일이 있었을까요? 정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에겐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어. 발신자는 자신을 김송수라 소개하고 자기가 집어넣었다 고백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몇 년 후에 나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걸 봐도 나는 검찰이 시킨 대로 얘기했고 바꿨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았던 게 있으면 누군가가 이거에 대해서 좋은 의미로든 뭐든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양심선언. 그렇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워낙 뜨거운 감정이 나오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돼요. 그러다가 어떤 검찰 수사관이나 새끼 검사가 전에 이제 압수수색을 할 때 눈여겨 봐뒀던 거기에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그렇지. 이미 제출에 압수수색을 할 때 슬쩍 심어놓고 제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 그러면. 야, 우리가 한명숙 총리 사건도 그렇고요. 나는 한만원 씨의 비방록은 99%는 진실일 거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예. 그걸 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유시민 장관 끌어들여서 총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그 채널A 관련한 이동재. 사건 이런 걸 비추어 봤을 때 검찰은 조국 장관을 끌어내려야 되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를 조사하지도 않고 청문회 당일날 기소해버리는 그게 바로 표창장 위조였단 말이에요. 이런 정도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에 사활이 걸려 있잖아. 최소한 다른 건은 몰라도 표창장 관련한 건은 검찰이 유죄를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얼마라도 뭔가 죄를 있는 걸 물었을 뿐이다라고 면을 그렇지. 살려야 되는 거죠. 면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건데 그렇다면 PC에 뭘 집어넣고 뭘 하건 뭘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검찰은 그걸 집어넣었던 정경심 교수가 넣었다라는 걸 검찰이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자꾸 사람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될 뿐이라고 생각해. 한명숙 사건이나 유시민 채널A 사건 이런 사건들은 검찰을 사람으로 보면 이해 안 되는 사건이에요. 굉장히 또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가시면 굉장히 아니요. 난 갑자기 확 올라오네. 섹시해지는데. 오늘도 또 색깔 이렇게 나오나요? 음모론을 갖다 퍼뜨리면 말이야. 굉장히 섹시해져. 그러니까 이게 검찰에 사활이 걸려 있는 사건인데 하나라도 유죄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학교에도 검찰의 수족처럼 움직일 사람들이 몇몇 있죠. 총장을 비롯해서 총장의 측근들. 그리고 그거를 제출하면서 조교한테 이거는 뭐뭐한 거라서 제출했다라고 증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짰던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런 그렇죠. 부분들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드러났죠. 다 짰다라고 하는 게 다 드러났고. 그렇게 드러났지만 그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라는 식으로 나가고 있다는 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진짜 열받네. 정경심 교수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없지만 나름대로는 이렇게 인연이 있다 보니 되게 열받아요. 난 조국 장관보다 정경심 교수가 더 짜네. 근데 실제로 이게 전부 무죄가 된다면 정말 가장 큰 피해는 정경심 교수가 진 거죠. 정말 너무 악의적인. 서울대에 잘생기고 똑똑한 남학생 하나 좋아했다는 이유로 이게 50 넘어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냐고. 그것도 연하였죠. 그러니까 네. 참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